안녕하세요. 타이거잉크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황망하게 돌아가신 지도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사회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마음 한 귀퉁이에는 박원순 시장님 죽음에 대한 추모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님에게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의 존재보다 그를 변호하고 있다는 노랑머리 김재련이란 변호사를 알게 되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연이은 기자회견과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고소인이 얼마나 억울한 피의자인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증거 제시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기자회견을 하면 할 때마다 도리어 의혹은 더 커져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기되는 사건 실체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 그러나 그런 정당한 의혹 제기조차 2차 가해란 말 한마디로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솔직히 지난 한 달은 여성단체들을 들러리 세우고 김재련 변호사가 주도하여 판을 깔고, 그렇게 깔린 그 판 위에서 수구 언론과 수구 세력들이 고인과 민주진영을 집단 린치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억수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막힌 한 달을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8월 4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방향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특히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박원순 시장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이 적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발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고발 이유에서 밝힌 이번 사건의 정리. 2020년 4월 14일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인은 4.15 총선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전체 회식 후 서울시 의전비서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함. 2020년 4월 15일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음. 2020년 5월 12일 피해 여성과 김재련 변호사 첫 만남. 2020년 5월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을 이야기함. 2020년 5월 27일 김재련 변호사 법적 고소에 대한 법률 검토 착수. 7월 8일 이후부터는 언론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고발장에 나와 있는 4월 14일 성폭행 사건이 어찌 보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언론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몇몇 기사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는 했었습니다. UPI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위 사건을 보도했으나 바로 다음날 2차 가해 연관성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기사를 삭제해 버렸었고, 중앙일보는 7월 15일 위 사건을 기사화했지만 박원순 시장 사건과의 연계성은 알리지 않았고 서울시 비서실 내의 별도 성폭행 사건으로 보도했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이번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의 고발장으로 인해 공론화된 것인데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위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며 고발 내용을 밝혔는데요. 참여연대는 고발장 부가 설명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 및 증거, 김재련의 발언으로 볼 때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후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김재련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성폭행 상담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우연히 박원순 시장과의 이의를 듣게 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김재련은 성폭행 사건이 아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관여하기로 작정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박원순 시장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설명하며 이를 근거로 무죄 교사죄로 고발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 보여집니다. 고발장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박원순 시장님이 고소인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음란 사진의 정체에 관한 내용인데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익히 알려졌고 서울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나 지인들도 받았다고 알려진 러닝셔츠 차림의 사진임이라고 고발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고발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진이 성추행의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것인데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일정도 공지했습니다. 김재련,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간다. 탈탈 털어보자 라는 제목의 글에서 향후 김재련 추가 고발 계획은 2차 고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3차 여가부 재직 시절 성폭행 민원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갑질 및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발, 4차 변호사법 위반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요청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이번 고발을 통해 부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었던 일 그대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진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도 박원순 시장님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에게도 온전히 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고발장의 내용을 간단히 영상에 담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고발장 전문은 저희 타이거잉크TV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버튼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